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게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함께 또 하나 부상하고 있는 게 카카오인 것 같아요. 석 달째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 더불어서 뭐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의견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지금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보면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광고 시장이 좀 부진했던 부분, 인터넷 국내 플랫폼 시장이 성장률이 글로벌과 비교해서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안 좋아진 지금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들이 많아졌는데 그 수익성 개선이 단기에는 좀 못 이루어지면서 관련해서 주가들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현재 매크로적인 상황들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지난해 달성하지 못했던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들이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난해 비용 통제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인원 감축이라든지 다른 이제 불필요한 비용들을 삭감하는 그런 들의 노력들이 지금 현재 올해 실적으로도 많이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연구원님 말씀 듣고 좀 표정이 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수익성 개선에 크게 방점을 찍어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출시되는 서비스들이 구독 서비스,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출시되는 서비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이버 검색 쪽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네이버 트래픽을 늘려서 광고 쪽 매출에 좀 기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커머스와 연결이 돼서 커머스 쪽 매출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익이 얼마만큼 중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네이버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래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와 삼성이 손을 잡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를 같이 만들기로 한 건데, 그리고 발표도 했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전력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2022년 12월에 관련해서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난해 구축을 하면서 전력과 관련된 비용적인 문제들이 항상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협업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AI 산업으로 정면 대결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정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데이터셋이라든지 관련해서 규모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면 대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버티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특화된 서비스만 봤을 때는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정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들 특히 버티컬 서비스 영역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 칩 자체만의 경쟁력을 글로벌 상황에서 짚어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카카오잖아요. 거기다가 작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어디까지 카카오의 바닥을 봐야 되나라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국민주의 영광을 되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결국에는 카카오가 지난해
사업적인 영역 말고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역시 이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에는 굉장히 악재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좀 기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엔 중요한 거는 사업적으로 얼마만큼 진전이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인데,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톡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서 트래픽을 거기서 늘리고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에서 수익성을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이 올해 좀 유의미하게 성장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에는 새로운 신임 대표를 지금 내정자를 지금 꼽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롭게 카카오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카카오 주가가 점차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돌고 돌아 카카오톡이라는 최근 리포트 제목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톡비즈 매출을 상당히 중요한 키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을 굉장히 극대화했던 시점에서는 카카오가 이제 본업인 광고랑 커머스보다는 컨텐츠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와 같은 뭐 웹툰, 뭐 게임, 뭐 그런 영역들에서 컨텐츠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는데, 아무래도 수익성 자체가 컨텐츠 영역은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최근 불거진 그러한 사업적인 수익성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수익성이 높은 톡비즈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지난해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게 카카오톡을 개편하고 카카오톡에서 트래픽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도 뭐 이모티콘, 뭐 그런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많이 발표를 했고, 또한 오픈 채팅방을 새로 세 번째 탭에 신설하는 등 좀 광고 지면을 늘리는 방향성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이 트래픽을 많이 늘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당연히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전사에 있는 마진율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도 톡비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 매각 방안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SM을 차라리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자는 방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인수를 한 상황에서 지금 SM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각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카카오의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SM에 녹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지금 투트랙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보다는 후자 쪽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도 AI 모멘텀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할 만한 AI 모멘텀이 카카오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네이버가 AI와 관련돼서 좀 많은 관심들을 받았었잖아요. 하이퍼글로벌엑스도 발표를 했었고, 실제 서비스인 큐도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카카오는 뭘 하고 있느냐,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AI 서비스가 많이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AI 서비스에 대해서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다른 영역에서 뭐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실질적으로 좀 버티컬 서비스에 많이 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컬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네이버처럼 검색 시장 전반적으로 다 모든 영역을 걸쳐서 다룰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뭐 패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금융 쪽이라든지 일부 토픽에 맞는 좀 버티컬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서비스들, AI 톡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좀 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확답을 드리긴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올해는 좀 더 버티컬 서비스들이 수요를 많이 좀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처럼 AI 전방위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해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카카오가 지금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버티컬 서비스 쪽에서의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꾸준한 네이버, 회복력은 카카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모두 둘 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고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지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모두 긍정적이긴 하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좀 실적이라든지 수익성에 개선되는 여지에 기저에 있어서는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단기에 많이 급등한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사업적인 역량을 한 번 더 검증해야 되는데 그게 4분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업황 개선이 있었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 특히 인력 조정과 관련해서도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4분기 때 만약에 좀 사업적인 회복 가능성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좀 영향이 확인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카카오페이에서 또 자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도 많이 작용을 해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몰리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 이게 또 빠질지는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에 타는 건 괜찮지만 좀 실적 이후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밸류는 네이버, 수익성 회복에 있어서는 카카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카카오의 주가 탄력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걸로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의훈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